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설명해 드리는 노트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방법, 분할 정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이긴 한데 확률 알고리즘이라는 개념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설계할 때 우리가 확률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확률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알고리즘들은 다 결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앞서부터 1장부터 그 성능 분석 설명하면서 많이 살펴봤던 문제가 정렬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정렬 문제하고 또 많이 우리가 그 비교되는 문제가 선택 문제예요. 선택 문제. 그래서 선택 문제는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어,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일곱 번째 요소는 뭐냐? 주로 우리가 많이 찾고자 하는 것은 최소값, 최대값,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순위를 찾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그 문제가 선택 문제이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예. 그래서 선택 문제는 방금 설명드렸고, 이 문제는 정렬보다는 계산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 문제는 ON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정렬 문제는 비교 기반으로 하면 아무리 빨라도 n log n 이상 빠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문제를 살펴보는데, 이 선택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분석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게 반대자 논법입니다. 반대자 논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떤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택 문제에서도 어떤 경우가 최악인지를 알아야지 그 최악의 경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 반대자 논법은 어떤 경우가 최악의 입력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에,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 논법을 좀 살펴보고, 제한적인 선택 문제들 뭐를 몇 가지 가지고 그 반대자 논법 갖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큰 값 찾기, 가장 작은 값 찾기, 이런 건 이제 너무 쉬운 문제니까 간단히 보고, 실제 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 찾기, 두 번째로 큰 수 찾기, 그리고 중앙값 찾기, 이런 세 가지 살펴볼 거고요. 보통 이런 찾기를 뭔가 할 때 토너먼트 방식으로 뭔가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게임, 뭐 축구나 뭐 이런 스포츠에서 승자를 가릴 때 토너먼트 방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우승자가 제일 큰 어떤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제한적인 선택 문제 말고 범용적으로 어떤 위치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ON 알고리즘 뭐가 있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빠른 정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약간 좀 변형한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정렬은 랜덤한 피봇을 가지고 그것보다 작은 애들, 그것보다 큰 애를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을 다시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선택 문제는 몇 번째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애를 기준으로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눴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피벗보다 크면 오른쪽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피벗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아래면은 왼쪽에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정렬에서는 피벗으로 왼쪽과 오른쪽 나눈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정렬해야 정렬이 되지만 이 찾을 때는 선택 문제에서 찾을 때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돼? 무시되는 거예요. 아예 버려버려요. 반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용이 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는 n개의 서로 다른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 주어진다. 물론 중복된 요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석을 조금 더 쉽게 우리 머리를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다 다른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요. 출력은 이제 그 k번째로 작은 수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입력에 k가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k번째 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k번째 수를 찾아주는 거. 그래서 제한적인 문제로 첫 번째로 n번째 요소. n번째 요소는 n개 요소 중에 n번째는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요소는 또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n번째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값을 더 큰 애 찾으면 걔를 기준으로 또 계속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교를 하면 저 맥스의 최대값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값이 어느 것이 최대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n-1번, 즉 모든 애들을 한 번씩 살펴봐야 돼. 모든 애를 살펴보지 않고 n-2번, n-3번에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안 본 애가 있다는 거고요. 그 안 본 애가 있다는 건 그 안 본 애가 더 큰지 더 작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봐야 돼, 한 번은. 그래서 다 한 번씩 최소 보는 게 n-1번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최적이에요. 이보다는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문제들, 이렇게 뭐 n번째 요소 찾는다, 첫 번째 요소 찾는다는 경우에는 뒤에 살펴볼 범용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어떤 다른 특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n번째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n번 찾아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세 번째, 어떨 때는 뭐 일곱 번째 막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해. 여러 번 하면은 제한적인 알고리즘 갖고 각각을 만들어서 찾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쉬워요? 정렬을 하면 되는 거죠. 정렬하면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색인만 가면 그 순위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로그 n보다 많으면 그냥 정렬하는 게 싼 비용이죠. 하나를 찾는데 우리가 선택 문제는 ON이라고 했으니까 그 ON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로그 n번 이상 하겠다. 그러면 굳이 제한적인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렬해서 그 색인 위치에 있는 애를 반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기반 선택 문제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이때 이제 비교 기반으로 우리가 이 선택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 요소를 비교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건 이 요소가 이 요소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이 요소가 몇 번째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비교 기반에서 그냥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승자와 패자라는 개념을 썼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한 애는 한 번도 지지 않고 나머지 애들은 한 번은 졌어야 돼. 한 번이라도 진 애가 있으면 걔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n-1개는 다 한 번은 졌어야 돼. 그리고 하나는 진 적이 없어야 돼. 그 정보를 확보하면은 우리가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라는 거하고 한번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대자 논법 이런 제한적인 선택 문제에서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최적에 가까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쓰는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최악인지를 파악해야 이제 그때의 성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 논법은 어떤 선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입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자 논법이 진행이 되냐 하면은 이제 이 친구와 추측하는 게임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추측한 값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건데 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맞추는 사람이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돼. 가장 많은 노력을 하도록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 문제에서도 반대자가 있으면 이 반대자는 대답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 비교를 했는지를 파악하면 그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에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의 반대자 논법은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를 결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예요. 수를 결정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생각한 건 그 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10보다 크니 하면은 반대자는 어떻게 답변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10보다 작다 그러면 후보가 10개밖에 없는 거죠. 10보다 크다 그러면 후보가 90개가 있는 거죠.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10보다 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50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면서 이진 검색을 해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자 논법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문제들에서 이제 그렇게 이런 반대자가 돼가지고 제일 힘들게 알고리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런 유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교를 했는지를 보고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이다 아니다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이 그 문제, 주어진 문제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교 횟수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알고리즘이 주어지면 이 알고리즘은 몇 번을 비교하는지 비교해서 이 최적과 얼마나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가까운지를 이제 비교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반대자 논법을 쓸 거고요. 반대자 논법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기술은 아닌데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는 선택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좋을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 반대자 논법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계하라고 어떤 방향을 주진 않는데 여러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얻게 해주는 그런 얻게 해줍니다. 이 반대자 논법이. 그러면 실제 한번 제한적인 문제를 하나 갖고 와서 반대자 논법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알고리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비효율적이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은 앞서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알았죠. 그래서 n-1번 비교하면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n-1번 비교하면. 그러면 최대값이 아닌 애들은 n-1개 있겠죠. 그럼 이 n-1개 있는 애에서 또 뭘 찾으면 돼요? 최소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똑같은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최소값을 찾으면은 n-2번 비교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최대값 찾을 때 n-1번, 그 다음에 남은 애들에서 최소값 찾을 때 n-2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총 몇 번 비교해요? 2n-3번 비교를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최대값을 찾으면서 여러 번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한 결과들을 안 써먹었어요. 최소값을 찾을 때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내가 여러 번 노력해서 최대값을 찾았는데 그 결과는 무시하고 다시 또 새롭게 찾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값을 찾을 때 n-1번 비교를 했는데 그 n-1번 비교해서 뭔가 정보를 얻었겠죠. 그 정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개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 x가 최대값이고 y가 최소값임을 알기 위한 필요한 정보는 뭐냐?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 아까 최대값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모두가 한 명 빼고는 다 한번 진 적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는 진 적이 없어야 돼. 그럼 걔가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되면 x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졌어야 돼. x를 제외한. 이거는 아까 얘기한 최대값의 정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y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이겼어야 돼요. 이것도 최소값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필요한 정보가 2n-2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2n-2개예요. 근데 정보라고 얘기하고 위에는 저기 있는 2n-3은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랑 정보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비교하면은 2n-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냐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비용은 다른 거다. 비교는 다른 거예요. 비용은. 그래서 두 요소를 비교하면은 하나는 승자가 되고 하나는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소를 비교하면 우리가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승자가 되고 하나는 패자가 된 그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두 개의 요소를 비교한다고 두 개의 정보를 얻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정보는 애들을 W인지, WL인지, L인지, N인지 살펴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애들을 쫙 살펴봤는데 하나는 W야. 하나는 L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WL이야. 그러면
우리는 찾은 거예요. 위너가 이제 승자가 되겠고 그 최대값이 되겠고 L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을 적용하려면 반대자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알고리즘이 질문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건가. 근데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를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게임의 목적은 알고리즘이 이 n-2개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럼 adversary, 그 반대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어떻게든 안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걔가 막 물어봐도 안 주려고 막 해야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하나는 W, 나머지는 W에 또 다른 하나는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네 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W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고 L은 계속 지기만 한 애고 WL은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 애예요. 그리고 N은 아직 비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애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몇 번을 이겼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n-1번 이겼으면 최대값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자 입장에서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데 n과 n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애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야지.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게 하나를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반대자가. 그러면 얘 n은 WL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상태가. 반대자는 거짓말은 못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뭔가 답변을 했으면 그 일관성은 유지해야 돼요. 얘가 막 거짓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답변을 하지만 최소로 답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n이면 WL, 누가 W고 누가 L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답변을 했을 테니까 WL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W와 N인 애를 비교했어요. W와 N인 애. 그러면 정보를 우리가 아예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두 개 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다른 경우는 없어요. 비교를 했는데 정보를 세 개 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상태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건 둘 다 변하거나 하나만 변하거나 둘 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W와 N을 비교를 하면 얘가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돼? WN에서. W와 N을 비교했는데 얘가 이겼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변해요? W가 되고 WL이 돼요. 그러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반대자가 정보를 많이 주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얘가 더 크다 하고 하면 이 n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l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상태가 안 변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안 간 거예요. 얘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자는 이럴 경우에는 WL로 해줘야 돼요. 그 옆에 것도 WL과 N을 바뀌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얘를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N은 어쨌든 비교에 참여한 순간 N은 한 번도 비교에 참여했던 애가 비교에 참여한 순간 N은 어떻게든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걔는 바꾸는 거고 나머지 애는 안 바꾸게 답변을 해야 반대자가 그 알고리즘한테 정보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는 이제 n이 들어가는 거고 n이 들어가거나 똑같은 애 WWLL을 비교하면 하나는 또 WL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WW가 WW 남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안 변해요. 안 변하게끔 우리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 가지고 하면 n이 6개예요. n이 6개의 요소가 주어졌는데 이 6개의 요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10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예에서는 8번 비교해서 10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드버서리는 6개 요소가 있는 건 있는데 이 6개 요소의 값들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이제 알고리즘이 물어보면 값들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값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뭐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일관성이 유지되면 기존에 내가 답변했던 내용이 모순이 되지만 않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고리즘이 A와 B를 비교했어요. 그럼 뭐 누구든 여기서는 A가 이겼다고 하고 A의 10, B의 5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N과 N 상태인 애들을 비교하면은 걔네들은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와 E를 비교했습니다. A는 위너, A는 원래 W 상태이고 E는 N 상태이니까 정보를 적게 주려면 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고 얘는 10보다는 작은 값을 할당해주고 L이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2개, 지금 이제 3개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C와 D. C와 D는 NN 상태니까 또 대충 하나는 큰 애, 하나는 작은 애 해가지고 할당해서 이제 2개 정보가 추가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F를 비교하면 F는 N이니까 C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L에다가 어떤 값을 유지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보가 하나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N인 애가 없어졌죠. N인 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C와 A를 비교하면은 하나는 둘 다 WW니까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냥 얘를 W, 얘 WL로 바꿔도 되고 얘를 W 유지하면 얘의 값을 기존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기존의 A와 B, A와 E 비교했는데 5, 3이니까 이제 뭐 10보다 더 큰 값으로 우리가 승자가 했을 때 더 큰 값으로 바꾸면 문제는 없겠죠. 일관성이. 그래서 15로 바꾸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D를 비교하면 B는 L, D는 L, 둘 다 L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승자로 하면 되겠고 이왕 큰 거 값을 안 바꾸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 F 둘 다 LN이니까 WL,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 순간 L, 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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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W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L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LL들을 비교하면 이제 계속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반대자 논법은 최대한 많은 그 노력을 하도록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답변됐던 거의 일관성을 깨는 일관성과 모순이 되는 형태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n-2개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자 논법을 봤더니 이 반대자는 언제는 항상 2개씩 줘. NN인 애들.
n과 n을 비교하면 2개씩 주고 나머지는 최대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면 먼저 뭐랑 비교하는 게 좋아요? n과 n인 애들끼리를 먼저 비교를 해서 w와 l 이 상태들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는 w 애들끼리 이제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l은 l인 애들끼리 비교해서 이제 토너먼트 형태로 가는 거예요. 승자 애들 승자 토너먼트, 패자 토너먼트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횟수가 7번 만에 아까와 달리 7번 만에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령을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문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리즘 설계 기법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최소로 필요한 비교 횟수는 얼마가 될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만 이용해서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교 수는 이렇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되냐? 자, n이 짝수니까 n과 n인 애들이 쌍이 몇 개 존재해? 2분의 n개가 존재하죠. 2분의 n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애들을 하면 정보를 2개씩 얻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부터 먼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비교를 하면 몇 개의 정보를 획득해요? 각각 2개씩이니까 2개에다 이렇게 하니까 n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총 필요한 비교 횟수는 얼마예요? 2m-2개예요. 근데 이 2m-2개에서 이미 몇 개를 획득했어요? n개를 획득했죠. 그럼 남은 게 몇 개예요? n-2개예요. n-2개. 근데 이 n-2개는 반대자 논법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정보를 최대한 하나 주거나 빵개를 줘요. 그럼 매번 물어볼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고 치면 n-2개의 정보를 얻으려면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해? n-2번은 필요한 거죠. 하나씩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총 비교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n인 애들끼리를 비교해서 정보를 얻고 최대한 얻고 그 다음에는 비교를 하는데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고 늘 최소 정보인 1을 얻는 비교를 해서 찾으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n이 홀수면 이제는 요 쌍이 몇 개가 줄어들어. 한 개가 n-1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 줄어들어요. 근데 요만큼을 쌍이 있는데 얘 곱하기 2 하니까 n-1개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nn 비교해서. 그러면 남는 거는 n-1개예요. 아까는 n-2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n-1개니까 요 2개를 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수는 짝수일 때고 홀수이면 요만큼 비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더라도 이보다는 더 빠르게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실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 n과 n을 비교해야 되니까 n과 n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자는 승자끼리 패자는 패자끼리 비교를 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1과 A2를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값을 max, 작은 것을 min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가 일어났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n과 n을
양 옆에 있는 애를 인접한 애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맥스랑 비교하고 진애는 미니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진행하고 나면 이제 맥스와 민의 최대값, 최소값이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알고리즘은 몇 번 비교하냐? 처음에 한 번 비교하고 요 안은 요거는 그 몇 개가 필요하냐면 몇 번 반복을 하냐면은 플러스 2씩 가는데 총 개수가 처음에 2개 뺀 n-2개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근데 매번 진행할 때마다 이제 플러스 2로 증가하니까 요만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할 때 안에서 인접한 애들 비교하고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한 다음에 승자는 맥스와 패자는 민과 비교하고 있죠. 3번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요 값은 뭐랑 똑같아? 바로 전 슬라이드에 살펴봤던 그 하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든 알고리즘은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최적입니다. 이보다는 더 적은 비교를 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홀수이면 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비교 없이 A1을 맥스, A1을 민도 A1으로 놓고 요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필요해요. 요것만 계속 요 2분제 n-1만큼 반복을 하거든요. A1 제외하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근데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가름하기에서 한 번 더 비교하면은 이제 비교 횟수가 늘어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그거 빼면 최적이다라는 거예요.